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평생 진짜 보물을 놓치고 살 것입니다. 런던행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에 한복을 입은 아시아 할머니가 탑승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가 왜 저기 앉아 있지? 수군거림이 시작되고 노골적인 차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조용한 할머니가 누구인지, 왜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를, 그리고 곧 일어날 충격적인 반전을. 단 한 통의 전화가 기내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 찬 기내에서 벌어진 이 믿기 어려운 실화는 당신이 사람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 이서윤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고든 자세와 단정한 모습은 여전했죠. 손주 민지가 특별히 준비해준 한복이 몸에 잘 맞았어요. 남색 저고리에 붉은 치마 그리고 은은한 금실 자수가 놓인 이 한복은 지난 30년간 국악계를 이끌어온 그녀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런던 공연도 꼭 성공하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파리와 베를린에서의 공연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죠. 현지 언론들은 동양의 신비로운 선율이 서구 클래식의 본고장을 사로잡았다며 연일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금 연주 중 즉흥으로 들려준 아리랑 변주곡은 관객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어요. 이서윤은 가방에서 영문으로 된 해금 소개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해금, 한국의 전통 현악기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죠. 이 팜플렛은 그녀가 직접 감수한 것으로 서양인들이 해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한 자료였어요. 팜플렛을 읽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밤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펼쳐질 마지막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이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긴 여행의 마지막 구간, 런던까지의 비행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그녀는 한복 치마를 정갈하게 정리하며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무대에서 쌓아온 자신감과 품격이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죠. 이것이 바로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려온 예술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내에 들어선 이서윤은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찾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복의 치마가 우아하게 흔들리며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은 여느 승객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몇몇 서양인 승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이서윤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좌석인 일회일을 찾아갔습니다. 좌석에 앉으려는 순간 젊은 여성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클라라였습니다. 클라라는 이서윤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전통 의상을 입은 나이든 아시아 여성이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 있는 것이 어색해 보였나 봅니다. 실례합니다만 좌석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클라라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조용히 탑승권을 내밀었어요. 클라라가 탑승권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죠. 분명히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맞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좌석은 맞네요. 클라라가 탑승권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잠시 망설이던 클라라가 다시 입을 열었죠. 이런 전통 의상은 다른 승객분들께 불편함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갈아입으실 수 있는 옷을 가져오시지 않았나요? 이서윤의 얼굴에 잠깐 놀라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수십 년간 무대에서 쌓은 경험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클라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니면 이코노미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면 어떨까요? 거기가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좌석에 단정히 앉았어요. 그녀의 침묵은 품격 있는 거부의 표현이었죠. 클라라는 당황한 듯 잠시 서 있다가 다른 승무원에게로 향했습니다. 기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경직되기 시작했어요. 클라라는 승무원 휴게 공간으로 향해 동료 승무원들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조용한 기내에서는 충분히 들릴만 했어요. 저 아시아 할머니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정말 본인 것일까? 다른 승무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아마 업그레이드 실수인 것 같은데.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사준 거거나. 이서윤은 창가 좌석에 앉아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해외 공연을 다니며 겪었던 비슷한 상황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인 차별은 처음이었죠. 그녀는 가방에서 해금 팜플렛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한 그녀만의 방법이었어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게다가 영어도 못하시잖아. 아까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앞자리에 앉은 중년의 서양인 남성이 뒤돌아보며 혀를 찼습니다. 도대체 그 아시아 여자는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옆자리의 여성 승객도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저런 이상한 옷까지 입고 정말 민망하네요. 승무원들도 뭐 하는 거예요?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면서 기내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랭해졌죠. 일부 승객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서윤을 쳐다보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서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정한 자세로 앉아 팜플렛을 읽고 있었죠. 수십 년간 무대에서 길러진 품격과 자존감이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내의 적대적인 분위기는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었어요. 클라라와 다른 승무원들의 수군거림, 승객들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것이 이서윤을 향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기내의 차가운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서윤은 조용히 손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하고 침착했어요. 수십 년간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해주었죠.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며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김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서윤의 얼굴에 잠깐 그리움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에드워드는 20년 전 국립국악원에서 만난 특별한 제자였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그는 처음에는 서양 음악만 알고 있었지만 이서윤의 해금 연주를 들은 후 완전히 매료되었죠. 선생님, 이 음악에는 영혼이 있어요라며 눈물을 흘리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전화를 거는 동안 클라라와 승객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서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에드워드,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에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갑자기 유창한 영어를 하는 이서윤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에드워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서윤은 현재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했지만 승무원과 승객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에드워드는 즉시 분노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느 항공편에 계신가요? 제가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런던행 712편이에요. 이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이서윤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때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출발이 잠시 지연될 예정입니다. 항공기가 서서히 게이트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이 웅성거리며 불만을 표했지만 이서윤만은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항공기가 완전히 게이트에 도착하자 기내는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승객들은 예상치 못한 지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언제 출발하는 거야? 여기저기서 짜증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클라라와 다른 승무원들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죠. 기장실에서 나온 지시사항도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기내 문이 다시 열리며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그는 항공사 고위 임원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이 일제히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김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진지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승무원들의 인사를 간단히 받고는 곧바로 퍼스트 클래스 구역으로 향했어요. 승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따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 고위 간부가 직접 기내에 들어오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에드워드의 걸음걸이는 목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마치 특정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드디어 에드워드가 이서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깊숙이 허리를 숙여 90도 인사를 올렸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에드워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침묵 속에서 모든 시선이 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승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봤어요. 방금까지 차별받던 아시아 노인 여성에게 항공사 고위 임원이 최고의 예의를 갖춰 인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길래? 항공사 부사장이 직접 나와서 인사를 하다니 수군거림이 기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클라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서윤은 여전히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보다는 따뜻한 반가움이 스며 있었어요. 에드워드, 이렇게 바쁜 와중에 직접 와주다니. 고마워요. 이서윤의 음성은 여전히 차분하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를 만난 기쁨이 은은하게 배어나왔죠. 기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와 이서윤의 재회가 기내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일본인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돌아보며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한국의 전통음악 연주자이신가요? 이서윤은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죠. 일본인 승객은 놀라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뒤쪽에서 프랑스어가 들려왔습니다. 우아한 차림의 프랑스 여성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마담, 혹시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하신 분 아닌가요? 이서윤은 완벽한 프랑스어로 답했습니다. 지난주에 공연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프랑스 여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정말 감동적인 공연이었어요. 동양의 신비로운 선율에 완전히 매료되었답니다. 이번에는 독일인 중년 남성이 독일어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베를린 피라모니콜에서의 공연도 보셨나요? 이서윤은 자연스럽게 독일어로 응답했어요. 네, 베를린에서도 공연했습니다. 현지 관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죠. 독일인 승객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지신 분이군요. 중국인 비즈니스맨도 중국어로 대화에 합류했어요. 선생님의 해금 연주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서윤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중국어로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은 언어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페인에서 온 젊은 여성 뮤지션이 스페인어로 말했죠. 전통악기와 현대음악의 융합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이서윤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차가웠던 기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탄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클라라는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뿌듯한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가진 힘,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죠. 승객들과의 따뜻한 교류가 마무리되자 기내에는 감동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클라라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이서윤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클라라는 이서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클라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문화적 편견과 선입견으로 선생님께 상처를 드렸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진심 어린 사과를 지켜보고 있었죠. 클라라의 울음소리는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서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클라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클라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일어서세요, 클라라. 이서윤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죠. 클라라가 고개를 들어 이서윤을 바라봤을 때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 클라라가 다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우실 수 있어요? 이서윤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에드워드가 나서서 공식적인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그리고 승무원 여러분께 항공사를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에드워드의 목소리는 진중하고 단호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기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클라라는 마지막으로 이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이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클라라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기내에는 진정한 화해와 이해의 감동이 흐르고 있었어요. 감동적인 화해의 순간이 지나고 에드워드는 기내를 떠났습니다. 항공기는 다시 활주로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는데 이번에는 기장의 특별한 메시지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오늘 저희 기내에서 소중한 일이 일어났어요. 진정한 퍼스트 클래스는 좌석의 등급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품격을 실은 비행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장의 말이 끝나자 기내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스며 있었어요. 클라라와 다른 승무원들도 함께 박수를 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표했죠. 그녀의 겸손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항공기가 순조롭게 이륙하자 승객들이 하나둘 이서윤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복이 정말 아름답네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젊은 여성 승객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서윤은 친근하게 한복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저고리와 치마의 조화는 음과 양의 균형을 뜻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옷이죠. 다른 승객은 해금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해금이라는 악기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이서윤은 가방에서 해금 팜플렛을 꺼내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바이올린과 비슷하지만 더 구슬프고 깊은 소리가 납니다. 한국인의 정서가 그대로 녹아있는 악기예요. 승객들은 신기해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내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해 있었어요. 문화적 편견과 오해가 사라지고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서윤은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수십 년간 음악을 통해 세계 각국을 다니며 느꼈던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음악도 언어도 결국은 마음을 잇는 달이구나. 이서윤이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의 구름들이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펼쳐질 마지막 공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 기내에서 경험한 감동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언어나 외모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